완전히 엮은 겁니다.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검찰에서 앞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확하게 수사를 하고 바르게 결론을 내리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하루 앞두고 서울중앙지검과 삼성동 자택엔 긴장감이 감돕니다. 네 분의 정치 전문가이시면서 저희 고성국 라이브 쇼의 문자 유발자들 네 분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기억하시죠? 네. 7,000건. 네, 7,000건. 그 이후로 7,000 못 갔습니다. 아, 그런가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8,000. 분발하겠습니다. 네, 자. 수사를 이제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그래서 첫 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심경은 어떤 것일까? 좀 네. 간단하게 두 자로. 네. 써주십시오. 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출두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반까지 검찰청으로 나오셔 이렇게 출두 명령을 받은 상태고요. 네. 어떤 심정일까요? 자, 구속, 그다음에 네. 꿈결, 그리고 불면. 불면. 네. 구속은 무슨 뜻일까요? 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머릿속에 딱 이거 하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일 21일 조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사가 될 것인데요. 그래서 이 수사 이후에 검찰에서는 지금 거의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구속 여부에 대해서 지금 가장 머릿속에 있을 것으로 알겠어요. 생각이 됩니다. 아가 뭘까요? 망감이 교차할 이거 거라고. 어떻게 읽어요? 두 자인데? 탄식. 예. 한식으로. 지금 아마 망감이 교차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힘도 들고 머릿속도 복잡하고 음.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뭐 어떻게든 또 잘 돌파해야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하면서 좀 복잡한 한타. 심정. 네. 네. 불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원했는데 탄핵으로 대통령을 그만두게 되고 또 이제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으니까 그 심정이 참으로 참담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밤잠을 못 주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꿈결. 네, 지금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취임식 하던 그날이 엊그제 같다고 생각할 텐데 네. 카메라 앞에 서는데 포토라인 계속 그리고 있고 이런 뉴스 네. 볼 거잖아요. 보면서 네.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꿈일까 생실까, 내가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착잡이라는 문자를 제일 많이 많은데요. 보내주셨고요. 네, 참담. 여기 보면 애휴, 애휴도 있고, 애휴. 철렁, 허탈, 철렁. 예. 담담 예. 이렇게들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내려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심정도 참 이 복잡하고 또 답답하고 참담할 것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조사해야 될 검찰도 이게 또 심사가 간단치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사를 앞둔 그 검찰한테 저 미리 다 써놓으시면 제가 글자 숫자를 바꾸겠습니다. 바꿔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로 바꾸겠습니다. 수사를 앞둔 검찰한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씩 사자성어로 해주세요. 예, 원래는 네, 네 글자 사자성어 원래는 아니어도 됩니다. 이 세 글자로 저희들이 주문했는데 네. 우리 정준길 대변인이 미리 쓰는 바람에 갑자기 바꿨습니다. 예. 네 글자. 네. 예, 사자성어도 좋고 네 글자도 좋습니다. 써주십시오. 검사라면, 그다음에 공명부당, 네. 공명부당, 공명정대. 공명정대. 네. 눈 딱 감고. 공명정대하고 공명부당은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비슷하면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해석이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래요? 네, 그러세요. 그러면 네. 해석 짧게 한번 어떻게 다른지 좀 보여주세요.
공명정대는 뭐 말 그대로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공명정대하게 잘 수사해라. 예,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정치적인 고려 그래.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요. 공명부당은 뭡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공명이고요. 여기서 뒤에서 이 부당이라는 의미는 네.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리에 대한 부분도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평, 부당. 아, 그게 공평이었습니까? 공명부당이요. 알겠어요. 예. 네. 눈 딱 감고. 그 뭐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제 검찰에서 무슨 압박 카드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무슨 압박 카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지금 검찰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면서 국민에게 좀 의아심을 갖다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그래서 그 수사에 관해서 그 좌고우면하지 말고 눈 딱 감고 앞으로만 보고 또 이번 수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구속한다 안 한다에만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 역사 앞에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두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네. 눈 딱 감고 수사를 알겠습니다. 해주십사 예.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사라면 네. 얼마 전 기사예요. 검사가 먹는 라면? 아닙니다. 얼마 전 기사예요. 예. 지금 새 정권에 누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고 많은 공무원들이 줄을 서고 있다. 이런 네네. 기사를 봤었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행여라도 검사들이 본인이 검사라는 사실을 까먹고 정권에 줄을 서기 위해서 새로운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해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네. 내가 진짜 검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치 검사 절대 되지 마시라고 쓴 네. 글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명정대가 역시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주셨고요. 법과 원칙, 명명백백, 순리대로 정의 실현. 네, 이렇게 억지 빼고 네,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문자는 명예회복입니다. 명예회복. 네. 검찰이 사실 명예가 많이 실추됐어요. 여러 사건. 이번 탄핵 정국에서도 네. 이번에 수사를 좀 제대로 해서 공명정대하게, 공명부당하게 해서 예, 명예회복해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죠? 예. 네. 그 특검한테는 뭐 꽃다발도 막 갖다 주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 검찰이 명예회복을 할 만큼 제대로 수사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눈 딱 감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눈 부릅뜨고 박 전 대통령 측이 검찰 출두해서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이제 메시지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질문. 박 전 대통령 소환 시에 전달할 메시지 내용은 도대체 뭘까? 7글자. 도대체 그래요. 어떤 예, 메시지? 대국민 메시지가 되겠죠? 네. 예, 대국민 메시지. 7글자니까 좀 여유가 예. 있습니다. 네. 짧을수록 어려우시죠? 예, 그럼요. 예. 네. 예, 짧게 압축적으로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실 그 정말 그 우리 국민들이 이 보고 싶어하지 않은 장면들, 이 전직 대통령들이 검찰청에 들어서면서 포토라인에 설 때 뭐 그런 장면들 아니겠습니까? 노태우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도 포토라인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한 말씀씩 하셨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두 시의 메시지, 나는 결백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 네. 그다음에 나 결백 지지 감사. 나 결백하고 그동안 지지한 거 감사합니다. 야, 이걸 7글자 수고를 하셨네. 성공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설명은 따로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네. 태산 명동 서일필. 네, 무슨 엄청 뜻입니까? 요란하고 난리가 났는데 결국 나타난 건 쥐 한 마리밖에 없다. 그렇게 많은 공소장을 쓰고 기소 내용이 그렇게 많고 조사할 게 그렇게 많고 몇백 장이 나오고 했지만 별거 없을 것입니다라고 메시지를 남기지 않을까라고 썼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유구무원 욕부답. 네. 의외로 하실 말씀이 많으신데 차마 그 자리에 서면은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습니다. 네. 하고자 하시지만 결국은 아무 말씀도 못 하시고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 조금 전에 이명진 비대위원장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메시지다. 네. 또 검찰 출석 요구에 그대로 응하는 것도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비슷한 유구무원 욕부답.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진실은 가려진다. 책임 통감합니다. 진실은 밝혀질 것. 야, 이제는 저 애타시로 시청자들께서 7자까지도 하십니까? 네. 나는 정말 깨끗해. 그 정도는 아니야. 뭐라고 할 말 없음. 정말 예. 다양한. 대단하신데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대선 전국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의 행보에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도 지금 탄핵 심판 끝나고 이제 겨우 시작을 하면서 늦었는데 저보다 더 늦으면 상당히 늦은 거죠. 그럼 뭐 좀 얘기해 주시는 게 있었나요? 전혀 연락서로 안 합니다. 예상되는 부분도 없으시고요. 에이, 그 개인의 선택이겠죠. JTBC 회장을 사임하기는 했지만은 이제 대통령을 나오실 수 있을까요?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사실 김대중 정부에서 국무총리로 한번 하려고 했어요. 직접 출마를 하건 킹메이커가 되든 상당한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폭발력을 가지신 분이죠. 네. 예, 바로 질문 드립니다. 홍석현 전 회장 대선 출마할 거다 생각하시면 O 아니면 X 들어주세요. O가 3분, 아니다 1분. 자, 출마할 거다. 네, 예. 사실은 뭐 회장직을 던졌다라는 것 자체가 출마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어마어마한 자리인데 그 출마의 변 자체를 들어보게 되면 촛불 민심 이후에 본인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 자체가 저는 출마의 변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할 거다. 얼마 전부터요. 1월 달이죠. 여시제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때 예. 출마설이 솔솔솔 나오고 있었거든요. 우리 언론이 그렇게 엉터리를 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여시제가 뭐죠? 여시제가요. 그 예. 여러 가지 이제 누가 출자를 해서 만들어서 싱크탱크가 만들어져 있고 한데 그 뒤에는 이 회장님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그래요?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마 그렇게 언론이 엉터리를 하지 않을 거라고 봐서 출마하신다. 네. 야, 이 경우에는 지금 O와 X가 거의 비슷하게 지금. 그런데요. 네. 예, X 못한다, 안 한다. 어느 쪽입니까?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요. 지금 김종인 대표조차도 나오셔가지고 출마할지 말지를 갖다가 지금 쉽게 결정 못하는 정도인데 지금 나오셔가지고 너무 늦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언론 권력을 쥐고 있는 분인데 네. 언론 권력을 쥐고 있는 분이 정치 권력까지 쥔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도 상당히 있을 회장 거라고. 사퇴했는데도 권력을 계속 쥐고 있나요? 그 아들이 물려받아가지고 또 다 장악하고 있는데 언론 권력 쥐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네, 그 두 가지 이유가 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홍 회장의 경우에는 이번 대선뿐만이 아니라 네. 3년 뒤 또는 5년 뒤를 생각을 하면서 아.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이 아니더라도 네. 3년 후, 5년 후를 염두에 두고 어쨌든 움직일 예, 거다. 그러려면 이번 대선 전에서 무참하게 이제 희생당하는 알겠습니다. 거는 좀 피하고 싶겠죠. 네. 네. 오. 홍 회장이 스스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기회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아마 후보가 되시면 그 대표로는 승리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하시고 아마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세력들 그분들이 아마 본인들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믿고 방금 여시제 얘기했지만 여시제의 실무 총책을 맡고 있는 분이 바로 이광재 전 지사 아닙니까? 예. 그런 면에서 저는 안희정 그다음 이광재 두 분이 홍석현 회장을 도와서 새로운 어떤 후보로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홍 회장이 왜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이 왜 마지막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왜냐면은 국장님은 다음 기회를 볼 거라고 본인이 하셨는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아, 이야기가 본인은? 저는 마지막이실 예, 근데 거라고 봐요. 그거는 뭐 본인이 말을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알겠어요. 예. 연세도 그런데 좀 있으시고. 지금 정준길 대변인 얘기로는 출마를 할 건데 하면은 보수 진영 쪽에서가 아니라 야권 진영으로 출마할 거다 이런 얘기 있네요. 거기에 이제 여러분이 섞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정의화 의장도 있고 뭐 또 이재호 대표도 그래요. 이쪽 저쪽에서 가능하죠. 다. 예,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네. 2128님이 류여혜 의원님 화이팅 그러셨네요. 제가 유여혜 교수는 의원이 아니라서 제가 교정해 드리려고 이 질문, 이 문자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의원 글자를 됐습니까? 잘못 읽은 것 같아요. 위원을 위원. 의원으로 지금 잘못 위원. 위원. 의원하라고 하신 격려의 말씀 아닐까요? 이러면서 이상한 문자 들어와요. 네. 자, 다음입니다.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승부처 호남 민심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관련 발언 있습니다. 네. 호남 민심은 그런 승리를 통해서 지역 소외와 차별의 역사를 극복할 새로운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누가 낼 것이냐, 그 후보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저 안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문재인은 20대 청년 시절부터 광주와 함께였습니다. 그래서 호남 볼때라는 질타가
가장 아팠습니다. 호남의 울분을 풀어드리고 호남의 삶을 바꾸는 데 성공하겠습니다. 예, 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최대 격전지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문 바로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 중에 4명의 후보입니다.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최성. 네. 4명의 후보 중에 호남 민심은 누구를 선택할까? 써주십시오. 이름을 써주십시오. 주관식입니다. 예. 4명의 후보 중에 호남 민심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문재인, 문애증이라는 후보가 있습니까? 아, 예. 네. 해석을 듣겠습니다. 모릅니까? 네. 여기는 문이지만. 예. 네. 그래요. 문재인은 어떤 뜻인가요? 네, 호남 민심을 조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호남 민심은 대선 과정에서 보게 되면 전략적으로 이기는 후보를 밀었습니다. 이기는 후보를 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호남 민심 자체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한 민심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문재인이다. 아마도 문재인 후보를 같은 지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멘트를 보니까요. 딱 지지할 만한 멘트가 나왔어요. 어떤? 호남 홀대라는 질타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호남 울분을 풀어드리고 삶을 바꾸겠다. 호남에서 이렇게 확 마음이 와닿지 않을까. 네. 야, 시청자 문자는 안희정이 문재인에 비해서 7대3 정도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호남이 안희정을 선택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들께서는 더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문애증. 사람 이름 함부로 바꾸면 안 됩니다. 아, 예. 문재인이라는 분에 대한 호남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애증이죠, 애증. 애증이 같이 있는. 예, 증은 그런 뭐냐면 뜻이군요. 지난번에 문 전 대표가 호남 지지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하겠다고 했는데도 지난 총선에서 지지 안 해주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이유가 문재인으로 대표되는 친노 세력들이 호남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대북 송금 특검 등을 통해서 DJ를 공격한 것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죠. 네. 이 증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에서는 야당이 집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이지만 일단 문재인을 선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러나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다른 더 좋은 후보가 없을까? 그 모색이 하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 잠정 선택으로 이제 안철수 후보를 갖다가 이제 강력하게 밀었었는데 네. 그쪽뿐만 아니라 안희정 후보까지 포함을 해서 그 여러 후보들을 지금 모색하는 단계에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때려주시고요. 조금 전에 한국당의 4명의 컷오프 후보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네. 김관용 후보, 김진태 후보, 이인재 후보, 홍준표 후보 4명이 이제 본선 경선에 진출했고 네. 6명 중에 원유철 후보와 안상수 후보가 네. 2차 컷오프에서 탈락했습니다. 네. 자, 방금 이 질문 잠시 후에 또 한번 이 한국당 쪽 뭐 얘기를 좀 하게 되면 좀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자, 합동 토론회에서 있었던 그 문재인 후보의 발언 요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군복무 시절 제1공수여단 여단장은 전두환 장군이었고 반란군의 가장 우두머리였는데 표창을 받았다. 국가관과 안보관, 애국심은 이때 형성된 것이다. 예, 그런 네. 거죠. 예. 자, 지금 그 토론에서 나온 이 얘기인데요. 어제 토론에서 나온 이 얘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에서 그 문재인 후보가 전두환한테 표창받았다 이렇게 그 얘기되고 있는 부분이 가짜 뉴스다 이렇게 해서 가짜 뉴스 자료집에다가 수록을 했다가 그걸 이제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인 거죠. 하여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다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질문을 2가지로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일단 캠프가 이걸 가짜 뉴스로 올린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삭제했습니다. 이 캠프는 무슨 마음으로 그랬을까요? 새 글자로 좀 써주십시오. 지금 문재인 후보 캠프가 굉장히 큽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 가짜 뉴스로 올린 거를. 네, 올렸다가 내린 것은 도대체 무슨 마음입니까? 좀 써주십시오. 예, 들켰다, 우기자, 예, 아차차. 그리고
예, 그 들켰다부터 뭘 들켰다는 겁니까? 가짜뉴스 대책반을 만들어가지고요. 지금 네. 가짜뉴스를 다 강력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얼마 전에 가짜뉴스가 딱 어떤 뉴스가 도니까요. 이거 가짜다. 그러니까 잡히면 한 놈만 잡는다라고 좀 강력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슬그머니 뺀 거죠. 아하. 뺀데 들켰다. 어떻게 다 알았지?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래요. 예. 아차차. 그냥 실수다. 네, 예, 좀 큰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저 군대 생활 시절에 지휘관으로부터 표창장 받은 게 큰 문제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네. 그게 전두환이가 아니, 그건 됐든 자랑스러운 일이죠. 예, 뭐 전두환이 됐든 그게 누가 됐든 됐든. 나중에 네.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그때 당시로서는 저 표창장 받은 시점은 1975년이더군요. 예. 그러니까 이 전두환하고 뭐 광주하고 12.12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네, 시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문제는 그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가짜 뉴스로 올린 것. 그다음에 그 가짜 뉴스를 올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국민의당 지지층에서 발설되고 그다음에 고종석 작가가 트위터로 공론화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가짜뉴스라고 지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 그러면 적어도 그런 데 대해서 사과는 해야죠. 명예를 훼손시켰으니까. 근데 어떤 일이 사실이냐 아니냐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도 중요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 오히려 그 이후의 대처에 대해서는 조금 네. 문제 제기하고 싶다. 네. 억울함. 네, 저는 억울함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캠프의 캠프에서는 아마도 적극적으로 가짜 뉴스를 대응하고자 했던 어떤 그런 마음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가짜 뉴스라고 했던 것은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 표창을 줬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전두환 대통령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반란 수괴 혐의로 처벌을 받고 5.18이라든가 광주에 대해서 민심이 굉장히 안 좋은데 그 사람에게 5.18 광주 민주화 항쟁 이후에 뭔가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짜 뉴스가 유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자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다만 이제 설명이나 해설이 이게 조금 부족해서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예. 있었기 때문에 예. 아마도 캠프의 어떤 관계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마음이 좀 컸을 것으로 생각이 그러니까. 됩니다. 해명 부분입니다. 전두환 장군이 반란군 우두머리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경선 때문에 경쟁하는 시기라 하더라도 악의적인 공격거리로 삼은 것은 심하다. 근데 처음부터 저렇게 설명하고 해명하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삭제하고 막 이러니까 가짜뉴스를 올렸다. 그래서 지금 논란이 커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전 과정에서 캠프는 좀 억울한 억울하다. 마음이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 기자. 이 내용이 문재인 전 대표한테 상당히 불리한 내용이라고 판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의 판단 기준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일단 우기고 본 건데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까는 본인들 주장이 잘못된 거죠. 가짜뉴스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것이 가짜뉴스라고 하면 가짜뉴스의 개념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김남국 변호사 조금 전에 쭉 캠프는 억울한 심정일 거다. 그 발언을 할 때 0522님이 김남국 변호사 짱 이렇게 응원 문자 보냈어요. 아는 분 아니죠? 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뭐 잘못했습니까? 아닙니다. 네. 조금 전에 이익선 앵커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다시 해명한 부분까지 네. 저희들이 이제 자료로 읽어드렸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이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또 4년 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안보관에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TV 토론에서도 내가 특전사 출신이었어. 내 안보관을 의심하지 마. 이렇게 해서 사진도 들고 나오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가짜뉴스 파동까지 휩쓸리게 됐는데 문재인 후보도 참 속으로 답답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 후보의 이 속마음 이거를 내자로 한번 표현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잘 한번 표현을 해주십시오. 예. 이게 좀 사실 우리가 남북 분단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뿐만 아니라 어떤 후보에게도 이 안보와 관련된 질문은 안 할 수 없습니다. 네 글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질병으로 군대를 못 간 것도 사실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안보 불안을 문제 제기하는 국민들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그 불안을 해소시켜 주면 될 일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과 관련해서 지금 문재인 후보는 어떤 마음입니까? 안보는 나라는 마음이다. 네. 억울하다. 뭐예요? 어쩔 수가. 이게 지금 두 가지 버전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예. 우약 끼고 이거고요. 예. 전라도 버전은 그러니까 호남 민심 버전으로는 어째스까이 이거고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지금 한 겁니다. 어찌했을까요? 어째스까이 그거죠. 자, 그럼 유해 교수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상황인데 예. 표창 받은 거는 받은 거고 지금 가짜 뉴스 파동 났고 뭐 안보가는 지금 더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아유 모르겠다. 우약 끼고 어쩔 건데. 그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 두 가지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4644님도 어쩌을까? 어쩌을까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어떡하지? 예. 안 먹히네. 조심조심.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안보는 나. 예, 아마 문재인 전 대표가 군대를 갔을 때 어떤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그냥 강제로 징집당해서 끌려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간 상황에서도 특전사로 활동을 했고, 뭐 군대 가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사단장 표창 받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2번이나 사단장 표창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어떤 안보관이나 이런 것들이 투철하다, 군 생활도 굉장히 성실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도 문재인 전 대표의 생각은 안보는 나다. 국민들이 안보는 나를 나다. 믿고 따라와 달라라는 그런 생각일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 그 군대 생활 열심히 해서 표창 받았는데 이 저기 약간 좀 캠프에서 실수를 해서 네. 사단이 나기는 했지만 정말 이건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MMO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이 아마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표창 받은 거 본인이 얘기 안 했으면 국민들이 모르지 않았겠어요? 그냥 사단장한테 표창 받았다고 얘기를 해도 되는데 왜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토론에서 얘기하는 게 아마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자기한테 도움이 안 되는 그래요. 거예요. 예. 애매모호하죠. 3007님 거시기혀. 오늘 이 사자 토크는 3007님이 장원하신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어제 이 합동 토론회 상황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네, 국민의당은 원래 정권 교체 방법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갈라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국민의당과는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박지원 대표가 발끈했습니다. 네, 일장춘몽 꿈에서 깨어나길 바랍니다. 언제는 혁신에 반대해서 나갔던 분이 이제 또 함께 하자는 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래요. 왜 함께 하던 사람이 자꾸 나가냐 그랬더니 혁신에 반대해서 나갔다 이렇게 발언한 것을 가지고 네. 언제는 혁신에 반대해서 나갔다 그러더니 이제는 함께 하자 그러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의 발언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 국민의당과. 동의하시면 네. 예, 동의하시면 O, 안 될 거다 또는 아니다 X 들어주세요. X가 네 분입니까? 전부 다 안 될 예. 거다. 네. 통합 안 될 거다. 예. 예, 아마도 지금 이제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뿌리는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당을 지탱하고 있는 것이 이념적인 어떤 예. 정체성과 그리고 지지하는 어떤 국민들 기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정체성과 지지 기반이 더불어민주당과 예. 국민의당이 굉장히 겹칩니다. 알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는 국민의당의 또 하나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안철수 후보인데요. 예. 안철수 후보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안 될 거다. 예, 안 될 거다. 예. 그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선거를 쭉 살펴보면 계속 제3세력이 등장을 하고 네. 다당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당도 그런 흐름 속에 있다는 점을 우선에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하나만 하면 안 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제가 그냥 가슴이 그냥 내년 지방선거 때문에. 안 될 거다. 예.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이젠 달라도 너무 달라요.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바로 친노 패권주의를 거부하고 국민의당 만든 거 아닙니까? 알겠어요. 예. 그래서 통합은 안 될 거다. 문재인 대표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야, 이거 시청자들도 O가 한 분도 안 계신 거예요. 네, 전부 X 주셨어요. 예, 안 될 거라고 다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바로 질문 드립니다. 네. 안 될 건데 이렇게 지금 다들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안 될 거라고들 생각하는데 왜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통합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국민의당의 반발을 또 사는지 이거 궁금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세 자로 한번 써주십시오. 세 글자로. 문재인 후보는 왜
국민의당과 자연스럽게 통합될 것이다. 맞으면 미련을 남기는 발언을 할까요? 예.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전략 때문에 또는 어떤 마음 때문에 그럴까요? 유권자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네. 자, 조급함. 조급함. 자, 유권자는 뭡니까? 네, 사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표가 한 번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4차, 5차 토론회에 관련해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네. 다분히 어떤 전략적인 어떤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민의당이 지금 바른정당과 연대를 하겠다, 비문연대가 연대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가깝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유권자를 상대로 메시지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과의 연대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게끔 하는 그런 나는 메시지라고 함께 하려고 한다. 그런 메시지다. 8206님과 똑같은 생각이세요. 유권자 바로 나왔습니다. 네. 네. 나를 봐. 그 국민의당 지지자들한테 거기 볼 필요 없다. 나중에 다 우리 쪽으로 올 거니까 똑같은 얘기네. 나를 봐주세요. 그 얘기. 내가 여기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다 올 거니까 큰 형이니까. 그래, 조급함. 겉으로는 대세론을 주장을 하지만 그 확장성에 있어서 항상 본인이 고민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조급함을 반영하는 거죠. 조급함 국민의당. 때문이다. 때문이다. 자신감. 자신감 있어 보이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 갑자기 바꾸신 거 아니에요, 교수님? 아니요, 글자가 세 글자니까 못 써요, 못 써. 있어 보이려고. 있어 보이려고. 네네. 알겠어요. 그래서 불안감 나왔고요. 야, 여기 저 건망증 나왔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참, 예.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박지원 대표가 네. 이제 꿈깨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과 통합론. 이것을 지켜보는 안철수 후보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직접 댓글이 한 건 아닙니다. 네. 예, 그러나 사실 이 4년 전 이 후보 단일화 때가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안철수의 속마음. 세 글자입니다. 예, 세 글자. 안철수의 세 속마음. 글자입니다. 네. 네?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수의 속마음. 좋아요. 하하하. 하하. 감히 잘했어. 잘했어. 네. 잘했어가 뭐지? 잘했어. 박지원 대표 말 잘했어. 문재인 후보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잘했어. 네. 예. 하하하. 모처럼 마음에 드는 이야기를 들어서 아주 기분이 좋으실 것 아하. 같습니다. 하하. 그렇죠. 감히. 예, 감히 내가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하느냐? 감히 나한테 예. 문재인 후보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문재인 후보한테 예, 하는 얘기. 좋아요.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저만 있다고 생각해줘서 좋아요. 이런 마음이 아닐까. 네. 정말로 그냥 기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군요. 네. 문자로는 웃기네. 몇 분 계시고요. 꿈도 커. 헛소리 이런 반응들 주셨어요. 네. 예, 이제 시청자 문자라서 저희들이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네. 자,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네. 공무원 노조 출범식에서 있었던 대선 주자들의 발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공로총회 11대 추진 과제에 대한 문재인 후보가 화끈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공로총에서 제안한 11대 과제 추진에 대해서 저 안희정도 여러분들의 이 투쟁 목표에 대해서 함께 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네. 공무원의 정치 중립 관련 법조항입니다. 공무원은 정당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법 네. 제 65조.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안희정 후보의 발언, 그 공무원 노조의 11개 공약에도 보면 공무원의 정치 활동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이 지금 법률 위배 또는 헌법 위배 이런 논란까지 지금 갖고 오고 있는데요. 질문드립니다. 문재인 안희정 후보의 발언에 동의하시면 O, 반대하시면 X 들어주세요. 두 분이 X고, 세 분이 X고, O 한 분. 예. 네,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문제는 학계에서 꾸준하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네. 사회 안전 분야, 예컨대 경찰, 소방, 군인이라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교사와 일반 국민의 정치적인 기본권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정말 공무원의 정치적인 중립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직무와 관련된 부분만 제한을 하면 되는 것이고 세계적인 미국, 영국, 알겠습니다. 일본 모든 추이에 비춰봤을 때 너무 지나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행법에 위배되면 법을 고치면 된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 반대한다.
공무원의 정치 개입으로 인한 피해가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점철돼 왔습니다. 그 대한민국 정치사는 공무원 정치 중립이라는 것이 역사적 국민적 컨센서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만일 지금 공무원들이 정치를 개입한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 네. 뭐 저는 조건부 반대인데요. 지지는 동감하고 이거 개헌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저는 문재인, 안희정 두 분이 개헌하시면서 이거 고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문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준수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현행 헌법상 공무원 정치 중립 분명히 헌법 7조에 있습니다. 개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으신 분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헌법을 모르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갖고 논란할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냥 시청자들은 대체로 X인데요. 6836님은 X를 5개 쳐서 보내셨습니다. 강한 반대를 이렇게 표현하시는군요. 7997님은 예. 5를 드셨는데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자. 한편 문재인 후보를 향한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있습니다. 보시죠. 문재인 전 대표는 본인이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모셨던 대통령이 결국 죽음으로 이르게 된 사태에 대해 어떤 정치적 책임도 지지 않았고 이제는 대통령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깨끗한 세력인 것처럼 가장하면서 또 연일 적폐청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을 외치려면 지금이라도 떳떳하게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뇌물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진실을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네. 예,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의 발언 같이 들으셨는데 제가 내용을 다시 요약해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에 동의하시면 O를, 반대하시면 X 들어주세요. O, X가 딱 극명하게 갈리네요. 류혜 교수. 공소시효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병우 민정수석을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전 대표도 당연히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하시는군요. 해도 너무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런 식의 정치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10년이도 된 더 지난 사건이고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로 마무리가 된 사건인데 그것을 다시 파헤쳐야 된다라는 저런 어떤 정치적인 주장 자체가 정말 후한무치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혜원 의원의 말에 따르면 기획설 나오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의 적폐를 청산하고 친인척 비리 없애려면 발본색원하고 진실을 규명해야죠, 당연히. 네. 저런 주장을 하려면 정우택 원내대표가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도 없이 마타도식으로 저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정치가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640만 달러입니까? 네, 140. 그러니까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온 걸로 봐서는 그냥 하는 말 같지는 않은데요? 아니요. 그래도 근거를 내놔야죠. 그러니까 어떤 근거죠?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 640만 달러를 받았다는 무슨 증언이 있다든가 기록이 있다든가 뭘 내놓으면서 이런 거 있으니까 이제 수사를 해야 된다,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본인이 나와서 640만 달러 받았으니까 의혹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정우택 원내대표가 100만 달러를 받은 의혹이 있다 그러면 의혹이 있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아까 김남국 변호사님께서는 10년도 더 된 이야기 너무 해도 너무하다라고 했는데 공소시효라는 게 그래서 있습니다. 아직 남아있고요. 의혹이 있으면 조사하면 돼요. 지금 조사하면 철저하게 조사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조사를 해서 판단을 끝냈습니다. 검찰에서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서거로 인해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할 수 없었지만 가족에 대한 수사는 남겨진 임원에 대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 기소할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불충분 의견으로 결론이 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새로운 수사가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다른 어떤 진술이나 증거가 있어야지 그 제기할 명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변호사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본인이 사망했으니까 그건 공소권 없음이고 나머지 가족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공범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당시에 640만 달러에 대해서 국고에 기속되거나 재산을 포기하거나 하는 그런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그 부분도 규명돼야 한다고 봅니다. 무조건 되고 의혹만 제기하면 의혹이 있으니까 수사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근거 없는 의혹들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근거를 내놔 보세요.
근거를.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자살하셨고요. 그때 이미 검찰이 다 수사해 놓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기록이 지금도 연구 보존 자료로 해서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열기만 하면 바로 수사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거침없는 발언으로 연일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발언 먼저 듣겠습니다. 내가 0.1%의 가능성도 없지만 없는 죄를 또다시 뒤집어 쓰게 된다면 노무현 대통령처럼 자살하는 것도 검토한다. 그렇게. 예, 이거 뭐 또 자살 얘기가 나와서 참 그렇긴 합니다만 뭐 짧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의 저 발언 동의할 수 있다? O, 아니다? X 들어주세요. XXO 또 자살 검토도 동의할 수 있다? 근데 그 뜻이 아니라고 분명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 나가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뒷말도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네. 분명히 그분께서 기자회견에서 나는 안 받았기 때문에 나는 결백하기 때문에 자살과 상관없다는 이야기가 강하게 나간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방점은 안 받았다. 알겠습니다. 네. 예. 저는 이 말을 듣는 모두가 이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살이란 이제 누군가 가족이 정말 누군가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누군가 아는 사람이 죽었을 때 비극적인 결말로 죽었는데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된 겁니다. 본인의 결백이나 이런 거를 주장한다면 다른 표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살을 검토한다? 정말 그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를 또다시 뒤집어 쓰게 된다면이라는 전제죠. 반어법입니다. 중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반어법입니다. 예. 저 말은 대법원 판결 뒤에 해야 마땅하고요. 지금은 아직은 심판 중이니까. 그다음에 노이즈 마케팅을 요즘 자주 하는데 그것치고는 너무 생명경시적인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 되겠다는 분인데 만약에 대통령 돼서 저런 막말을 갖다 계속한다고 하면 국민들 정신분열증 걸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내려주시죠. 이거 오늘 저희들이 질문해야 될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앞서서 저희가 그 호남의 민심은 어디로 향할까라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TK의 민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 대신에 그 범위를 열겠습니다. 뭐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라든가 국민의당을 모두 아울러서 TK 민심이 어디로 향할까? 이거 주관식입니다. 한 사람만 써주십시오. 예. 뭐 여러분들 전문가들이시니까 지금 민심을 계속 잘 보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 이름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라는 후보가 있습니까? 아이, 사람을 갖다 도저히 떠올릴 수가 없으니까 생각만 하면 하도 기가 막혀서 하늘을 쳐다보는 좋은 거죠. 사람은 누굽니까? 지금 후보군이 아직 완전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두 분은 제가 발언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홍준표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왜 문재인입니까? 네, TK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조기 대선이 열린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상징으로 하는 적폐에 대한 청산이라고 하는 어떤 국민적인 여론이 역시 TK에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적폐 청산을 가장 잘할 후보가 누구냐라는 어떤 TK 민심을 받아들여서 아마 문재인 전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준표 지사가 서울에서 국회의원을 했고 사실 대구랑 인연이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이번에 서문시장에서 출정식을 하면서 어릴 때 홍준표 지사가 바로 이 서문시장에서 어렵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홍 지사에게 상당히 민심이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문자로 홍준표 지사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유승민 후보도 잠깐 나와 있고요. 고성국 왜 출마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잠깐 화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왜 그걸 읽으세요? 아니 저 갑자기 낯익은 이름이 바로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요. 자, 바른정당의 유승민, 남경필 후보 오늘 TV 토론회에서 보수 후보 단일화의 입장차를 다시 확인했죠. 자, 여기서 누구의 말에 공감을 하시는지. 유승민 후보는 한국당과 단일화 열려 있다. 뭐 이거 평소에 주장한 걸 다시 했고요. 남경필 후보는 불가하다. 한국당과의 단일화 불가하다.
단일화할 거면 왜 탈당했느냐.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사람 간의 이 논쟁은 한 2달째 계속되고 있는 것 같고 네.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누구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남경필, 세 분. 남경필, 유승민. 네. 남경필입니까? 네. 한국당과 단일화 없다. 네, 단일화 없습니다. 예. 들어오면 됩니다. 바른정당이 한국당으로. 그럼요. 예. 이건 단일화가 아니고요. 단일화 없다. 그래서 정말 말 잘하신다. 들어오세요. 저희 시청자가 흡수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 그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남경필. 네, 그 자유한국당과 연대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 자유한국당이 정말 반성을 하고 친박이 득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다라고 하면 가능하겠지만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전혀 달라진 바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남경필이군요. 예, 그 자유한국당 반성 안 했죠. 책임도 안 졌고요. 거기랑 손잡으면 마이너스의 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같이 손잡으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판단을. 유승민. 결국은 하나로 합쳐질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대당 통합이 아니라 흡수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이 이제 거의 마무리 시간이 다 돼서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지 싶은데요. 김종인 전 의원이 탈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비례대표까지 던지면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당 직후에는 뭐 모든 언론에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근데 요즘 김종인발 뉴스가 거의 안 보입니다. 네. 며칠 만에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김종인 전 대표가 직접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라 그랬죠? 네. 예. 나는 빅텐트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해관계가 모두 다른 사람들인데 그게 금방 쉽게 될 일인가? 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예, 빅텐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 토로까지 했습니다. 네. 김종인 전 대표, 김종인 전 의원 지금 심정이 어떨지 내자로 한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심정을 표현해 주셔도 좋고 또 뭐 조언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예. 만시지탄, 애간장탐. 야, 저렇게 하니까 사자성어 같네요. 현재로선. 네. 잘 안 되네. 잘 안 되네. 예. 네. 그 생각만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지도 않고 또 빅텐트도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유 이거 뭐 생각만큼 잘 안 되는구나. 네. 잘 안 되네. 네. 애간장탐. 말 그대로 애간장이 짜글짜글 타고 계실 것 같아요. 자, 현재로선. 현재로선 지금은 어렵지만 네. 당 후보들 정해지면 그때는 할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능성 남아 있다. 네, 네. 아하. 예. 그리고요. 만시지탄. 네, 진작 나섰어야 되는데 좀 너무 늦은 너무 거죠. 늦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고 달리 말씀드리면 일모도원. 그래요. 일모도원이라 그 해는 떨어지는데 갈 길은 멀고. 네. 그렇군요. 여기 쉬고 싶다. 저 이거 그냥 쉽다. 그대로 네. 읽겠습니다. 네. 2116님 미치겠다. 미치겠다. 네. 후회 막급, 노심초사, 착잡하다. 네. 네. 만사휴이. 예. 여기 참 재밌는 사자입니다. 어떤? 넉자. 네. 텐트 환불. 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저희들이 여러분들, 이 네. 시청자를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톡톡 튀는 아이디어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OX 따따붙다 네 분의 패널분들과 함께 또 오늘 열띤 예. 아유, 시청자 대단히 여러분들께서도 네. 예, 5천 건 넘게 문자를 참여해 주셔서 또 저희 프로그램 아주 멋지게 잘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